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조금 전에 내가 말한 내용을 꼭 기억해둬야 돼. 논술에서 제시문은 항상 이 출제자가 이 제시문을 준 이유, 용도, 목적을 고려하면서 활용한다. 자, 오늘은 내가 운전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 내가 그 전라남도 목포에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 잠깐 다녀오는 길이야. 올해가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지 10년 되는 해인데 그래도 올 초에 그 행사도 했었지. 근데 내가 그때 바빠서 가보지는 못했고 잠깐 시간을 내서 그 세월호 모습도 좀 보고 또 추념도 좀 하고 그러려고 목포에 잠깐 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길이다. 가는 길이 멀어서 운전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논술에 대한 얘기 하나 해주려고 잠깐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연세대학교 논술 2021학년도 인문사회 2 문제 얘기를 좀 해볼까? 여러분,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 영상을 문제를 꼭 풀고 봐야 돼. 아니면 이 영상을 본 다음에 꼭 문제를 풀어보든가.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보면 더 좋아.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흡수를 할 수가 있어. 꼭 문제를 풀고 문제와 함께 이 영상을 활용하도록 하자. 자, 1-1번 문제가 이 해의 이 문제의 출제 주제가 노동인데 1-1번 문제가 임씨라는 사람이 나오고 임씨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임씨의 노동을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가와 나는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랐지. 가는 노동을 인간만의 존엄하고도 숭고한 행위로 보는 입장인 반면에 제시문 나는 풍요의 시대가 왔음에도 인간이 여전히 강박적으로 노동에 빠져 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글이었어. 그러니 두 가지 제시문의 관점에서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임씨의 노동도 조금 다른 각도가 다른 설명이 나오겠지.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학생들이 풀면서 답안지를 보면 간혹 이제 어떤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느냐면 설명과 평가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설명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왜 그런지 또는 어떠한지처럼 그 대상을 이해해주는 과정을 말해. 반면 평가는 어떤 기준의 관점에서 가치 판단을 내려주는 거야. 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임시의 노동에 대해서도 문제가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노동이다, 이러이러한 노동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노동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평가형 답안이 되는 거라서 논제가 요구한 방향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주의해야 한다. 항상 논제가 요구한 방향대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을 유지해 줘야 되고, 두 번째 문제가 1-2번이 제시문 라를 주면서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와 나를 평가하라는 문제였지. 그런데 이 제시문 라가 그 심리 실험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과 여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걸 보여주는 제시문이었고 또 영어 제시문이었지. 그런데 이 답안을 쓸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제시문 라의 실험을 필요 이상으로 번잡하게 답안에 옮겨 적거나 반대로 너무 간단하게 적는 경우들이 있어. 둘 다 바람직하지 않아. 자, 이 점을 꼭 기억해 둔다. 논술에서 답안지는 논제가 이 제시문을 준 용도와 목적을 고려하면서 활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 라를 출제자가 준 이유가 가와 나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의 기준으로 준 거잖아.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으로서 쓰일 수 있을 만큼 이해하고 답안에 적용하는 것이 또 답안에 쓰는 것이 중요하겠지. 그런데 그러한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제시문에 나와 있는 실험 내용을 쭉 그냥 옮겨 쓰거나 반대로 너무 간단하게 써서 어떤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한두 줄만 쓰고 말았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조금 전에 내가 말한 내용을 꼭 기억해둬야 돼. 논술에서 제시문은 항상 이 출제자가 이 제시문을 준 이유, 용도, 목적을 고려하면서 활용한다. 이 점을 같이 기억을 해두자. 그리고 다음 문제가 이제 2-1번 문제지. 2-1번에서는 도표가 3개 나오고 A국, B국, C국이라는 세 나라를 이제 비교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제시문 라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서는 유의할 사항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1-2번 문제에서는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가나를 평가하라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1-2번에서 라는 실험 결과가 중요한 거고 2-1번에서는 그 라의 이 주장을 평가하라고 문제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아니라 그걸 전체를 담아서 제시문 라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 주장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 일단 중요해. 그러니까 똑같은 제시문 라지만 1-2번과 2-1번에서는 초점이 조금 다른 거야. 이 점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그 도표를 볼 때 학생들이 간혹 놓치는 게 이걸 놓쳐. 그 B라는 나라가 노동량이 가장 적거든. 정확히 말하면 노동의 비율이 가장 적지. 노동과 여가의 비율에서 5대5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가 9대1 뭐 7대3 이렇게 되는 데에 비해서 노동의 비율이 적고, 그래서 그 도표 가운데 도표에 의하면 수입도 가장 적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B국은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 그런데 학생들은 왜 B국의 스트레스가 높은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 당연하지.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쪼들린단 말이야.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 어떤 스트레스보다도 큰 스트레스야. 그런데 아마도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런 아직은 좀 아빠 엄마한테 용돈 받고 또 아빠 엄마가 도와줘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테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을 아직 체감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점을 잘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야말로 가장 큰 어려움이다. 그 점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안목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가끔 있잖아, 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B국이 아까 말한 것처럼 노동과 여가의 비율이 5대5였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 B국이 노동과 여가의 비율이 가장 균형 있는 게 아닌가요? 조화로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것의 균형, 조화라는 것이 항상 1대1 비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해보면 그 두 가지가 1대1이어야 균형 있는 게 아니잖아. 뭐 공부 50분 하고 쉬는 시간 10분 갖고 이 정도로 우리가 균형 있는 배분이라고 하지. 마찬가지야.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이 항상 1대1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간혹 그 점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마지막 문제가 그 2-2번 문제인데, 그 노동을 싫어하는 정도, 그리고 소득, 그리고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하나의 또 수리 모형이 나왔어. 자, 이 수리 모형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연세대 수리 논술 문제는 수학 그 자체를 수학 그 자체 능력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수학을 잘하면 유리한 것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문 사회 현상을 수리 모델로 만들었을 때 그 모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 문제를 풀 때 2가지를 좀 유의하자. 첫 번째는 문제의 조건들이 있잖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 수리논술 문제에서는 하나의 조건이라도 쓰지 않았다면 아직 문제가 완결된 게 아닌 거야. 모든 조건을 다 써야 돼. 이건 이렇게 아마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왜 뭐 이케아라든지 어디에서 자기가 조립해야 되는 가구를 사서 집에서 짜 맞췄다고 해봐. 뭐 DIY 가구처럼 만들었다고 해봐. 열심히 다 짜 맞췄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부품이 하나가 남았어. 그러면 어떡해? 아직 완성된 게 아닌 거지. 뭔가 빠진 거야.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수리논술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모든 조건을 활용해야 하고 모든 조건이 다 활용됐을 때라야 내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라는 일종의 판별이 된다는 것 한 가지 기억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 때 미분 있잖아, 미분이라는 거는 어떤 그 수리 모형에서 최저값을 구하는데 늘상 쓰이는 도구야. 이걸 기억해두면 좀 유용할 거야. 여러분들이 보통 그 수능 수학을 공부를 할 때 미분을 자꾸 계산 문제로 풀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보면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수학적 도구로 방정식, 뭐 부등식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처럼 일단 대학에 오면 어떤 사회 현상, 인문 사회 현상을 수리 모델로 만들어 놓고 그 베스트 솔루션을 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도구가 미분이야. 그러니까 수리 논술 문제에서도 미분은 그런 식의 용도로 아주 잘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최적 조건을 구할 때 미분을 내가 방법으로 도구로 쓸 수 있구나, 이 점을 같이 기억을 해두면 여러모로 유용할 거라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오늘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인문사회 2 문제 논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 문제 풀고 나서 이 영상을 보면 더 좋고, 그래서 문제와 함께 내가 한 얘기들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충분히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들을 흡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성과 있길 바라요.